안녕하세요. 중전 이현실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학 어떤 것을 공부할까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디 역학 공부 좀 해볼까 2세를 찍었거든요. 구매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로 가지고 제가 어떤 역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장수는 행복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역학 공부는 예전보다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볼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역학 공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장수는 행복일까? 누구에게는 축복이고요. 누구인가에게는 정말 불행인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경제적인 만족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만족도 필요해요. 거기에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또 꾸준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행복할 거고요.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됐건 친구가 됐건. 근데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역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50이 지나고 나면 육체적인 활동으로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역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혹은 아닌 분들도 있어요. 다른 대안도 많을 거예요. 근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본 강의입니다. 근데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역학을 왜 공부해야 할까? 제가 생각하는 역학을 가장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을 여기 본 것처럼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많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또 위장도 한단 말이에요. 여성 같으면 예쁜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에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쪽은 안 보여야지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좀 잘 알기 위해 내 성격을 좀 파악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거죠. 나은 선택이라는 건 많이 중요해요. 사실 이미 50대에 들어선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이라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나은 선택이 꼭 많이 필요하거든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내 자녀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내가 나은 선택을 하고 행복하다면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무리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익히고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자, 역학과 역술이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주역의 역자, 바꾼다는 역자, 쉽다는 이자를 합친 이 역자가 학문학자랑 같이 붙어서 역학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역학 공부한다고 하면. 그리고 요 역학은 보통 원론적인 순수 학문을 이야기하고요. 역술은 기술이 들어가니까 응용학문에 해당하는데요. 넓게 보면 둘 다 역학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역학 공부한다, 주역 공부한다, 혹은 명리 공부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계통을 모두 다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역학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전류에는요, 원문이 있는 종류예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 주역 같은 원문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운명학은 뭐가 있냐면 사주 명리를 비롯해서 자미두수, 하랑리수, 홍곡기문, 서양 점성학 이런 것들이 다 운명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거에 장점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보는 게 운명학인 거고요. 점학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얘의 운명이 좋아요가 아니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이 학교를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묻는 게 점학인 거예요. 육임, 육효, 매화, 역수, 주역점, 투시형님으로 보는 거, 타로, 기문단식, 구성학 이런 것도 다 점학이에요. 물론 구성 같은 경우는 운명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에 따라서 장점이 있는 거지 한 가지만 보지는 않아요. 자미도수도 물론 전법이 있어요. 육임도 육임 투명학이 있어요. 하지만 더 장점인 걸 취해서 쓰는 거죠. 그 외에 동양천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행을 보는 거, 또 장명, 관상, 풍수 이런 것들이 역학의 종류에 해당해요. 그렇게 치면 역학의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관상만 볼까요? 아니요. 관상을 하시는 분들도 사주명리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럼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이름을 짓는 사람이 단지 장명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명리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오행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학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쳐서 같이 본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종류에 따라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전에는요. 주역 경전,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서 삼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도덕경, 음부경 같은 어떤 신선이 되는 그런 쪽의 도가에 대한 경전도 있을 거고요. 뭐 명리 고전도 경전이에요. 그래서 연애 자평이라든가 뭐 자평 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경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주 명리가 시작된 게 아니고 중국 쪽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경전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운명학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경전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문 봐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경전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렇게 운명학과 점학이 있어요. 여기는 좀 더 원류에 해당한다면 여기는 응용 파트에 해당하겠죠. 명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명리, 자미두수, 하락리수, 기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점학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천문이라든가 오행, 장명, 관상, 풍수 이런 게 있는데요. 누구나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살면서 다 하긴 아마 어려울 건데 뭐 요새는 이제 20대, 30대도 젊은 분들도 역학 공부 좀 하시거든요. 내 사주 내가 풀어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 관심에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기계발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보더라도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기계발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해놨다면 운명학은 아니 그 중에서도 나는 뭐 식상격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어 판단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공부로 돈을 많이 벌 거고요. 아무래도 재가 많은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장점이다 단점이다를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의 각자 고유하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쓰면서 살게 되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운명학은 운명을 읽는 학문인데요. 사주명리는 딱 8글자 갖고 명료한 판단을 해줘요. 뭐 인수가 많은지 아니면 식상이 많은지 비겁이 많은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대운에 따라서 또 일년운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는데요. 사주명리가 되게 간단하다 보니까 사주명리만 가지고 격국용신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 상을 가지고도 하는 뭐 물상론, 뭐 형상론, 자연명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계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포함된 그 사람이 밤에 태어났니, 낮에 태어났니, 추울 때 태어났니, 혹은 더울 때 태어났니, 또 자기를 좀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자기를 좀 극하는 기운들이 많은가를 본다는 거예요. 사주명리는. 그러니까 사주명리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배우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면 1년이면 기본적인 거 배운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빨리 배워서 빨리 쓰고 싶어 하세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빨리 배워서 그렇게 빨리 쓸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학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배우고 닦으면서 남들도 좀 봐주면서 실력 좀 기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자미두수는 별자리로 운명을 읽는 어떤 학문이에요. 이걸 뭐 동양 점성학이라고도 부르고 서양 점성학의 이제 반대말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을 가지고 그 별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잠이라는 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지, 천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지 이렇게 해서 별자리로 운명을 보는 학문이에요. 하락리수라는 건 뭐냐면 주역의 괴효로 자기의 그 사주를 바꾸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락리수 같은 경우는 주역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유리할 거고 자미두수는 사주 명리 공부하신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문이라는 걸 볼게요. 기문 우리가 이제 대유학당에서 하는 강의는 정혜승 선생님이 홍곡기문이라는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건 기문 정명학이라고 해서 기문 명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기문으로 운명을 보는 건데요. 구공에 배치한 숫자를 가지고 보는 사주예요, 결국은.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잘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떤 게 더 잘 맞냐는 없어요. 사실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한 가지만 가지고 온전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서 명리를 하시는 분이 잠이나 하락을 더 하시기도 하고 또 잠의를 하시는 분들이 기문을 좀 더 하시기도 하고 한두 개,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두 개나 세 개 가지고 검증하는 걸 좀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면 내가 조금 더 잘 보고 싶어,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 그 확률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지고 교차 검증하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점학을 한번 볼게요. 점학은 되게 방법이 많죠. 이렇게 복잡한 점 말고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걸로 점을 쳤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점이에요. 점은 판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유김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태양의 위치와 시간, 이걸 월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시간이랑 해가지고 어떤가 본다는 거예요. 유김점은 시간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방문했어. 그럼 방문했을 때 이 일 때문에 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일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보는 게 유김이에요. 다음 육효는 어떤 거냐면 주역에서 파생된 건데요. 납값을 붙여가지고 오행으로 기륭을 판단해요. 그러면 육임이나 육효나 오행을 모르면 하기가 어렵죠. 육임도 결국 오행 가지고 하거든요. 자, 매화역수는 뭐냐면 직관적인 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달려가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일이 급박하구나. 급박하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전법은 직관적인 게 뛰어난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역점은 주역 경전을 바탕으로 한 기륭풀이에요. 예를 들어 건께 오효가 나왔어. 그러면 건께 오효에 대한 그 효사를 읽어보고 변한 효사를 또 읽어보고 어떤가 기륭 판단을 하는 거예요. 초시영님은요. 주역점이 384가지라면 초시영님은 4096가지의 점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명확하기는 한데 이 초시영님 점을 치려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이런 점을 칠 수 있는 거죠. 타로점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치셨을 거예요. 보기도 하고 그림의 상징성을 캐치해서 그걸로 판단하는 점성술인데요. 타로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요. 공부하기도 깊게 들어가면 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친근함을 갖기에는 참 좋은 학문인 것 같아요. 타로는. 자, 기문단시는 뭐냐면요. 시간으로 치는 기문점이에요. 아까 기문 홍곡기문은 뭐냐면 운명학을 보는 거고 기문단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 그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을까? 요런 거 점친단 말이에요. 집을 나간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요런 것들. 그렇게 해서 시간으로 치는 기문점이 있고요.
구성학은 낙서의 숫자를 가지고 치는 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이제 똑같이 배치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는 좋다, 흉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뭔지 몰라요. 하나씩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는 거의 오행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숫자가 됐건 오행이 됐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점학은 그럼 언제 쓰냐면 작은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는가, 이런 건 점학인 거예요. 그걸 운명학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응용학문이 있어요. 그 동양천문이라고 해서 천문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동양천문은 어떻게 봤냐면 하늘의 별이 되게 밝아. 근데 그 별이 신하의 별이야. 그러면 난리가 날 수도 있겠구나. 신하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점을 친다는 거예요. 동양 별점하고도 닮아 있기도 하고요. 천문의 현상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동양 천문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재미있어요. 자, 오행은요, 생과 극의 역동성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양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오행이에요. 목화토금수를 두어서 목의 성질은 어떻고 화의 성질은 어떻고, 사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이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에 대해서는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양은 오행을 가지고 얘는 딱딱한 성질, 여기는 뭐 강한 성질, 여기는 부드러운 성질, 여기는 굉장히 빛이 나는 성질, 그 성질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걸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행 공부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장명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부르는 고유한 부호잖아요. 또 장명에도 오행도 들어가고요. 또 수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장명도 엄청 중요하고 오행도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생활에 있어서. 우리 출판사 이름이 대유학당이에요. 그럼 대유학당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음도 있고, 또 그걸 부르면서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곳이야 라는 에너지가 모이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명도 되게 중요해요. 호도 여기에 들어가고, 어떤 다산 정약용 하면 다산이라는 호가 붙잖아요. 상호도 들어가고요. 자, 관상은요, 어떤 틀인가를 보는 거예요. 요게 관상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러한 길로 갈 거야.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관직으로 갈 상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마가 번듯하고 그랬는가 보죠. 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풍수는 마찬가지예요. 그 관상과 되게 비슷한데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기에 생김새를 보고, 그 땅의 생김새를 보고, 그 집의 생김새를 보고,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역학에 다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사실 우리도 관심이 많아요. 인테리어 풍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데서 살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분들은 전화하시면 맨날 이런 거 물어봐요. 제가 이걸 공부할까요? 저걸 공부할까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그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쪽에 더 친한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눴거든요. 문과 쪽일까, 이과 쪽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과는요, 어떤 거냐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과 쪽은 어떠냐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정확한 답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게 이과 쪽이거든요. 문과는 어떻게 보면 적은 건데 요거 하나가 전체를 이렇게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전류라든가 사주명리, 천문, 오행, 관상, 풍수, 매화역수, 타로, 주역점, 이런 것들은 좀 더 문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과 쪽이냐 이과 쪽이냐 딱 나눌 수 없어요. 우리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을 원한다면 이과 쪽이라고 보고 자미나 하랑기수, 홍국, 점성학, 장명, 구성 이런 건 좀 이과 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자기와 좀 더 맞는 걸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공부를 해보니까 난 이거랑 안 맞아. 혹은 저는 이게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 이것만 공부할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10과목 이상 공부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건 좀 어렵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역학 공부는 약간 편인의 공부라고 하거든요. 정인의 공부가 아니고. 그러면 편인이라는 건 뭐냐면 좀 적게 배우고 좀 많이 응용하고 싶은 거이기도 하고 약간 치우친 공부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를 막 확장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공부하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문과이과 나눌 때 저도 한참 고민을 하다 문과를 가긴 했는데요. 전 이과적인 성향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자미두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엇을 에 대한 거예요? 운명학과 점학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주명리를 공부했다면요. 이거는 내 운명이 어때요?를 묻는 거예요. 점학도 좀 공부해 주시라니까요. 이 일이 어떨까요?를 누가 물었으면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명리학 공부한다 최소 3년 걸려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깊은 장맛이 나려면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도 어린 분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분들은 단점이 2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바빠서 이것만 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삶의 경험이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해요. 한 50쯤 지나면요. 산전수전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사업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역학 공부하는 데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은요. 책으로 간접 경험을 쌓을 수는 있지만 직접 겪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겪은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연관성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역을 공부하셨으면 주역을 응용한 하랑미수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랑미수가 운명학이라면 매화육수는 점학이잖아요. 이렇게 매화육수 점학으로 하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동양천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연관 있게 공부를 하면 조금씩 내 영역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오행을 좀 공부하셨다면 사주명리 편하겠죠. 할만하시고요. 점학으로는 육임과 육효를 하면 좋겠어요. 육임은 결국 오행 갖고 하는데요. 명리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육임과 육효를 나가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겠다. 근데 이래요. 처음에는 저 이거 하기도 바쁜데요. 그거 천천히 하세요. 그거 한 1년 이상 해서 어느 정도 내 것이 되면 다음 거 할 때 훨씬 쉬워요.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주명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데 사주명리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하다 보면 사주명리 가지고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젠지, 뭐 내 배우자인지 관인지 직장인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이나 기문을 좀 더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명확하게 조금 이분이 모자란 부분이 혹은 잘 되는 부분이 요건지 저건지 판단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점을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기문하고 구성은 매우 많이 닮아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9공을 쓴다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성으로 점을 공부하셔도 되고 명리를 공부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박창원 선생님은 사주명리랑 구성이랑 같이 보시거든요. 이게 같이 보다 보면 교차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같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한 가지 더. 자, 이제 타로, 서양 점성학에는 타로가 있잖아요. 타로 공부하시면 서양 점성학 공부하면 좋겠죠.
또 서양 점성학은요, 동양 점성학인 자미두수하고도 닮아 있어요. 그리고 구성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한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영역을 조금씩 넓혀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역학을 공부한 건 한 10몇 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역학으로 책을 냈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편집을 한 건데 그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모르고 하니까. 근데 하나씩 늘려가면서 요 부분은 요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요 부분은 주안점이 이거구나, 이런 걸 배워가면서 되게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으면서 사람을 보면서 조금 다각도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처음에 공부할 때 명리로 굉장한 부자라고 하는데 자미두수로 보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부자냐고, 혹은 이 사람 왜 성공했냐고, 어떤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르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같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점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약간씩 다르지만 옆모습을, 뒷모습을, 앞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구성을 공부했다면 간단하게 구성하고, 구성이 명리학도 있지만 구성 사주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구성 점학도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셨으면 흥국기문을 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같은 도금을 쓰니까. 그리고 구성에서는 풍수도 나와요. 흥국기문도 풍수가 있어요. 체질도 있어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명도 같이 하시고 하나씩 늘려가시면 그닥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어디 역학 공부 좀 해볼까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역학이 저한테는 참 많이 의미 있는 학문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수업 시간에 또 대의학당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